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사건이 이번 4월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고발을 취하했지만 사태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임미리 교수의 경력 중에서 안철수의 싱크탱크에서 일했던 것을 강조함으로써 임 교수가 안철수를 돕기 위해서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칼럼을 썼다는 식으로 사태를 마사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 않고 비난 여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좌파의 논객들 그리고 좌파 교수 6천여 명 정도의 모임에서 나온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일종의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사태는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임미리 사태의 여러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에서 나온 가장 독한 좌파의 비판이다. 문 정권 3년 동안 여러 비판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가을을 알리는 오동나무 잎이란 식으로 표현을 했던 어떤 문재인 정권의 쇠락과 레임덕을 알리는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의 이 소주성 또는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들, 이런 것들, 그리고 조국 사태에서 나왔던 그때서부터 시작된 진중권 교수의 비판, 이런 것들이 쭉 덜어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번 임미리 교수의 비판은 이 문재인 정권과 좌파 세력에게 가장 아픈, 가장 독한 독설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 칼럼이 좌파 신문으로 분류가 됐던 경향신문에 게재가 됐다는 점. 자, 두 번째는 임미리 교수가 지적을 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서 핵심은 죽 써서 개줬다는 것입니다. 임미리 교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2016년 가을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23차례의 촛불 집회가 있었다. 그 촛불 집회는 민주당이 주도 세력도 아니었고 순수한, 하여튼 이 좌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선동과 왜곡과 거짓이 50%를 차지하는 그런 이 촛불 광풍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좌파가 보기에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주도에서 빠진 순수한 국민들의 움직임이었다,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의 핵심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 이게 나라냐? 그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 이것이 촛불의 핵심이었다는 것이 임미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우려가 있긴 했다. 왜냐? 민주당 대통령을 뽑아주면서 그래도 민주당을 100% 믿을 수 없다라는 의식이 좌파 내에도 많았다는 것이죠. 혹시 이러다가 죽 써서 개 주는 것 아니냐라는 염려가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3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역시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명기한 대로 차악의 위선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왜 문재인 대통령을 뽑았느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이 이들 좌파 세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떤 이 완전한 이상형의 정치 세력은 절대 아니다. 자신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세력보다는 좀 더 나으니까 차악을 선택한다는 논리로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줬다. 그런데 차악이 아니더라. 최악과 똑같은 최악이나
아니면 최악보다도 더한 완전히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권력의 사유와 독재, 마음대로 하는 것, 자신들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한 대학살, 위선의 표본인 조국을 감싸고 위장하고 옹호하는 것, 그 추미애 법무장관이 보여주는 일종의 이 정권의 광기에 가까운 난폭한 독재적 행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결코 민주당 정권이 차악이 아니다. 최악이건 아니면 최악보다 더하다. 그래서 죽 써서 개 줬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파의 평론가로서 제가 수없이 지적을 한, 이거는 완전히 위장이에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부터 방송 토론에 나가서 주장을 했습니다. 차악론을 제가 정면으로 깨부셨었죠.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잘못했다. 그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좌파 정권을 무조건 뽑으면 절대 안 된다. 왜냐? 제가 좌파 정권이 부실한 보수 정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악을 저지른 사례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에 일어난 일들을 거론하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었죠. 절대 안 된다, 좌파 정권은. 저는 일찍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논리를 개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임미리 교수는 이제서야 그런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그리고 권경애, 아주 이 골수 민변 출신의 변호사죠. 자, 그리고 김경률, 참여연대의 본부장을 맡았다가 조국 사태 때 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참여연대를 뛰쳐나간 경제 전문가 홍일학, 대구에서 당선됐다가 민주당에 입당을 한 이 대구 TK 지역의 대표적인 김부겸과 더불어서 TK 지역에서 버티고 있는 민주당의 세력 홍일학.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가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6천여 명의 진보 좌파 교수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또 당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으면 이것은 패망으로 이어진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진중권, 권경애, 김경률, 홍일학, 이런 사람들 또 앞으로도 많이 이어지겠죠. 제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 이 농객과 평론가 활동가들이 임미리의 편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금이 쩍쩍 가는 소리입니다. 가을을 알리는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자, 이 대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정권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45대 43. 저는 거기서 최소한 한 10%는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도 이제는 역전이 돼서 야당 심판론, 정부 지원론을 압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변화가 보이는 것이며, 특히 중도층에서 야당 지지가 13%포인트 올랐고 여당 지지는 13%포인트 내렸습니다. 중도층의 변화. 그동안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쌓아가다가 이 임미리 교수의 한 방에 죽 써서 개 줬다라는, 그동안 이제 윤석열 검찰에 대한 학살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던 많은 중도층이 완전히 정말 우리가 죽을 써서 개를 줬구나라고 하는 이런 분노감을
표출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촛불이 마치 이 문재인 좌파 세력이 주도하고 그들의 어떤 이 전리품인 것처럼 촛불 그림을 청와대에 걸어놨던 문재인.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이 송곳처럼 문재인의 심장을 찌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